안녕하세요. 과음금융라입니다. 작년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ETF 중에 하나가 바로 SCHD ETF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치주 투자 비중이 높은 SCHD ETF가 특히 매력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올해는 투자자들은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성장주의 투자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 ETF 같은 ETF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배당금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SCHD ETF를 계속해서 모아가셔도 좋겠죠. 하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아니면 이제 막 배당 ETF를 모아가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나스닥100 같은 성장주 투자 비중이 높은 ETF에 과감하게 들어가자니 배당도 거의 주지 않고 높은 변동성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SCHD ETF의 배당에서의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성장주 투자 비중은 더 높은, 그리고 여기에 월배당 ETF인 DGRW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SCHD ETF와 DGRW ETF, 이 두 ETF를 함께 모아갔을 때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완벽한 투자 상품은 없습니다. 내 상황과 내 판단에 맞는 상품이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이 DGRW ETF에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점을 유의해서 투자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두 ETF 모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 성장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점은 DGRW가 SCHD보다 좀 더 늦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DGRW가 상장한 이후 시점을 비교한 것이고요. 두 ETF 모두 연평균 11%를 초과하는 배당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SCHD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배당, DGRW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이고요. 배당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배당금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SCHD였습니다. 상장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배당금이 삭감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DGRW는 2017년, 2020년에 배당금이 삭감되긴 했지만 각각 0.32%, 2.08% 삭감하면서 삭감폭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지된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SCHD가 현재까지는 배당금을 좀 더 잘 올려줬다고 볼 수 있지만 DGRW도 꽤 배당금을 잘 늘려왔고요. 배당 수익률은 SCHD가 3.34%, DGRW가 2.06%로 SCHD가 좀 더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배당 수익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성장주 투자 비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확인하겠습니다. 두 ETF가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났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수 산출 방식을 자세히 확인해 볼 텐데요. SCHD는 10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 중에서 부채 대비 현금 흐름이 좋은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을 선별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지 배당금을 잘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지표인 ROE를 보고요. 향후 1년간 배당 수익률이 증가할지,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배당금이 잘 성장했는지 등의 기준으로 기업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DGRW는 지난 12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현금 배당을 잘 줬는지 보고요. 배당 성향이 1보다 작은 기업을 선별합니다. 배당 성향이 1보다 작다는 것의 의미는 이 회사가 이익을 냈던 것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주지는 않았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지 그만큼 배당금도 잘 주는 건데, 이익을 내는 것보다 배당금을 주는 액수가 더 크면 앞으로 배당금을 잘 줄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배당 성향이 1보다 작은 기업들을 선별하고요. 그리고 SCHD와 마찬가지로 ROA와 ROE 같은 수익성 지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를 활용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익이 잘 성장할 기업들을 선별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외에 다른 특징에는 총보수가 있는데요. SCHD는 총보수가 0.06%로 저렴하고요. DGRW는 0.28%입니다. 보통 DGRW가 총보수가 높은 게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의 월배당 ETF가 아무래도 배당금을 주는 과정에서 분기 배당보다는 일처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투자하고 계신 월배당 ETF인 SPHD나 SPLV 같은 ETF들도 총 보수가 각각 0.3%, 0.2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다루었던 제피의 경우에도 총 보수가 0.35%로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액티브 ETF가 보수가 패시브 ETF보다는 더 높은 편이라서 제피랑 다른 ETF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월배당 ETF라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총 보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DGRW가 SCHD와 배당 성장 ETF로 같이 비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보수가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면 DGRW는 월배당이라서 보수가 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두 ETF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SCHD는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이 삭감된 적이 없는 분기 배당 ETF이고요. DGRW는 SCHD보다 성장주 투자 비중이 좀 더 높으면서 연평균 두 자릿수의 배당 성장률을 보인 월배당 ETF입니다. 두 ETF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섹터 구성과 투자 스타일, 그리고 탑10 보유 종목을 확인해 볼게요. 가장 큰 차이는 금융 섹터와 정보기술 섹터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DGRW는 S&P 500보다도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SCHD는 금융 섹터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 섹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전통적으로 배당금을 잘 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정보기술 섹터는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성장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높으면 작년에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산업재와 방어소비재의 섹터의 비중도 높아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 다른 특징은 상위 섹터의 투자 비중인데요. 총 11개의 섹터에서 금융, 산업재, 정보기술, 방어소비재, 헬스케어, 순환소비재 이 6개의 섹터의 투자 비중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에너지나 기초소재, 부동산 섹터의 기업들은 보통 성장성이 유망하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이 이들 섹터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GRW는 이들 섹터의 투자 비중이 5%도 되지 않고요. 이건 아마도 앞에서 확인했듯이 지수 산출 방식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가 활용이 되고요.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투자 스타일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DGRW는 배당 성장을 하면서도 성장주에도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SCHD는 성장주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지만 DGRW는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슷한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10 보유 종목에서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처럼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높고요. 동시에 존슨앤존슨, P&G, 코카콜라처럼 배당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배당과 주가 성장 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고 싶은 이 목표가 보이는 구성이고요. 성장주 비중이 높은 정보기술 섹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S&P 500도 큰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DGRW는 S&P 500보다도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높았지만 8.35%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만 높은 것이 아니라 산업재나 방어소비재 섹터에도 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정보기술 섹터와 성장주 투자 비중이 높은 DGRW가 SCHD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작년에 정보기술 섹터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크게 떨어진 낙폭을 만회하려는 것도 있었고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던 성장주들이 반등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모아가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점을 가늠해 보시고요. 나는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오랫동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약간 다른 이야기이지만 투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고 해서 좋은 선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잠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안정감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요. 이 안정감을 갖기 위해선 내가 어떠한 투자를 하는지, 이 상품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힘든 이유는 부자가 항상 소수인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내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 SCHD와 DGRW의 궁합은 어땠는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배당 성장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두 ETF의 투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통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DZRW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당 ETF를 SCHD와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위험 대비 수익률을 확인하는 이유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보통의 투자자들은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의 리스크를 부담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크다고 할지라도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된다면 이런 투자를 계속 반복할 경우엔 결국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률을 기준으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 ETF를 SCHD와 함께 넣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확인했던 배당 ETF 상으로는 가장 좋은 조합을 보였던 것이 DZRW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조합이 DZRW가 6, SCHD가 4인 6대 4의 비율이었고요.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른쪽 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확인하면 시기를 세 구간으로 나눴어요. 우선 DZRW 상장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두 번째로는 2011년 상승기까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최근까지 이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눴는데요. 코로나 이전까지의 구간을 포함한 이유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약간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의도적으로 빼봤고요. 상승기 동안만의 결과와 하락기를 포함한 결과, 이 두 가지를 모두 보고 싶어서 이 세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구간마다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의 종류가 서로 달랐는데요. 코로나 직전까지는 DZRW가 가장 좋았고요. 2021년 상승기까지만 놓고 보면 S&P 500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장까지의 결과를 합치면 SCHD가 가장 우수했어요. 참고로 가장 좌측에 있는 혼합은 앞에서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던 DZRW와 SCHD를 6대 4로 혼합한 결과인데요. 어느 한 구간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구간은 없었지만 변동폭은 가장 작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6대 4로 DZRW의 비중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온 이유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2010년 이후로는 특히 성장주의 시대였어요. 가치주보다도 성장주가 상승폭도 컸고요. 오랫동안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투자 비중이 높은 DZRW를 조금 더 많이 포함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SCHD와 DZRW 모두 배당 성장률이 우수했던 ETF였고요. 그런데 두 ETF의 스타일이 달라서 안정적인 배당 성장과 저렴한 총보수에서는 SCHD가 더 우수했습니다. 반면에 성장주와 가치주의 균형 잡힌 투자 스타일, 그리고 월배당 지급 측면에서는 DZRW가 더 우수했고요. 그리고 보통 월배당 ETF가 보수가 더 높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위험 대비 수익률의 기준에서는 두 ETF를 6대 4의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더 좋게 나왔는데 이건 최근 주식시장이 성장주의 시대였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높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장 위주의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SCHD를, 성장주 투자와 배당 성장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DZRW가 좋은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ZRW 입장에서 좀 더 설명드리면 금리 인상은 선반영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주의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께서는 현재 기준으로 DZRW가 좀 더 합리적이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둘 다 좋은 ETF라서 시기마다 매수하는 ETF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반반으로 투자했을 때 위험 대비 수익률의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둘 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